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위,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인데요. 이 회담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베트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그 대안으로 찾은 곳이 바로 러시아인 듯합니다.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제재 해조도 없다는 미국의 강경하고 일관된 입장 때문이었을까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부랴부랴 준비한 건데요. 북한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김정일이 2011년에 했던 것 이후로 8년 만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정체됐던 외교전이 재개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하필 지금 시기에 러시아를 택했을까요? 2018년부터 북한 내부에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상 외교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 집중됐던 반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지속적인 방러 요청에도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3번, 시진핑 주석과 4번, 트럼프 대통령과 2번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미중 외교에 전념하며 러시아는 북한 외교의 뒷순위로 밀려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는 노딜 결렬로 끝난 것에 정치, 외교,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시점에서 전통적 우호국인 러시아로 눈을 돌리며 지원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미 러시아는 북한 김정은의 목소리를 예전부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협상의 고비가 이미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북한의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도 지지를 표명해 왔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북한 김정은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으로 삼아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엄호를 촉구하면서 양국 모두 북한의 강력한 지원군임을 국제사회에 가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근본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어떠한 제재 해제도 없다고 강조했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변치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 김정은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삼고 제재 균열을 내려는 의도는 아닐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하노이 노딜 결렬로 대북 제재 해제에 더는 목을 매지 않고 앞으로는 자력갱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제재 해제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기는 최장 1년으로 대략적으로 올해 말까지인 듯 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와 경제 협력은 규모와 무관하게 더욱 절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이번 러시아 정상회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테러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국의 항공 기술력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항공편을 이용하면 금방 갈 거리를 이번에도 김정은은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동행한 인물들의 변화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평애, 오수용, 류영호, 최선희, 류영길 등이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상회담 하면 빠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영철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배우자 류설주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연유로 그들이 제외됐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은
김여정 없이 혼자 외국 방문길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요구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이상 외교의 진전이 없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아군이 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현지 시간 2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발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 비핵화 협상에 집중돼 있다며 조선반도 정책을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로 러시아가 임해주기를 바라는 속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도 이걸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4월 23일 러시아 외교 담당 보좌관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은 이미 자국민의 식량난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1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미 5만 톤의 식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를 전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북한 김정은은 이미 푸틴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자신은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발전될 것이고 한반도 정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제재 해지 등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맥스 썬더라는 한미연합훈련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을 공포로 몰았던 이 맥스 썬더 훈련이 10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맥스 썬더는 미국 공군이 알래스카에서 실시하는 다국적 훈련을 본떠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던 연합훈련으로 한미 공군 전력 100여 대가 참가한 대규모 공중전이었는데요. 북한 김정은을 다분히 의식한 대한민국 정부 때문일까요? 이 맥스 썬더 훈련은 폐지되고 굉장히 축소된 연합편대군 훈련을 지난 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축소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굉장히 강도 높은 대남 비난과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살려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노골적인 배신행위가 남북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훈련이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향후 대응은 어떨지 지켜봐야 합니다. 혹 항의는커녕 축소된 이번 훈련도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태도의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외교 자살골이자 안보 경제를 망치는 자해행위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노래만 하다가 미, 중, 일 외교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는 4대 강대국에 포위돼 있어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해야 하는 숙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 미국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일으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짓이란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이란 위기 속에 안보 이익을 공유해야 할 운명이라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망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주변국들의 외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조금은 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북녘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식량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의 긴급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 24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서야 할 일이 있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며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 세계 식량 계획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우려 또한 높으며 한결의, 한민족, 한핏줄인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북녘의 아이들이 평화의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부터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 발언은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적인 양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인가 라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시점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과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며 올바른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핵무기는 사라져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북한 김정은과 이런 김정은을 응원하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